토요일 오전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? 주변 돌아가는 꼴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형편이 아닙니다. 이 마이너스 금리의 이 영향이 세계 금융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금요일 한국의 코스닥, 코스피도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. 주요 국가의 증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. 유럽, 중국, 일본의 은행이 흔들린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결국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전 세계에 엄청난 금융 충격을 주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? 정말 이 요즘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에서요, 화폐 금융에 관한 이론을 새로 써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제학은 물가는 그래도 서서히 상승한다, 경제가 이 디플레이션 상태가 오지만은 순환 사이클이 있어서 언젠가는 좋아진다, 그래서 보안과 불안이 계속 반복해가면서 나타난다, 그리고 은행의 이자는 항상 일정하게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중앙정부가 이 통화 조작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금리는 항상 0 이상이다, 이것이 우리 고정 상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밖에 없다. 즉 돈을 재어놓지 말고 시중에 풀어라. 화폐의 유동성의 함정을 없애겠다. 즉 화폐가 정부가 아무리 많이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서 은행에 풀어도 은행이 그 돈을 밖으로 풀려도 풀리지가 않고 은행에 쌓여있는 이런 형태들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쓰라,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겁니다. 이 마이너스 금리는 그야말로 소비, 투자가 없어지는 시대,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시대, 경제 어딘가에서도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 만한 동력 요인이 사라지는 시대, 전 세계 주요 경제 주체들이 중에 거의 모두가 동시에 빌빌 싸고 있는 이런 형태, 즉 저성장, 마이너스 성장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. 이 부분은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보지 못한 전임이답의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경제학의 이론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바라보는 부분이 나타날 건데요. 일단 마이너스 금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돈이 시중에 그래도 돌게 할 수 있다, 즉 은행에 돈을 재어놓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사드는 흔히 하나의 포대라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드가 600km다, 전진 배치를 하면 그 범위가 2000km다 하는 것은 사드에 있는 ANTPY, 레이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. 레이더에 이렇게 커버리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쭉 돌리면 그 범주 안에 잡히는 거죠, 시설물들이.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드 자체는 레이더는 탐지하는 거고, 저게 미사일이 날라오는지. 그럼 날라오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미사일 방어망이 되려면 요격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바로 미사일에다가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서 들러 받아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육지에 닿기 전에 격추시키는 거죠. 그러면 핵폭탄이 날아온다, 장거리 미사일 쏴가지고 격추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고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팩1, 팩2, 팩3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중고도, 그 다음에 아주 고고도,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종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요격을 합니다. 자, 그 중에서 사드는 150km에서 40km, 고도 40에서 150km 사이를 감당하는 그런 이 용도인데요. 근데 이 사드에서 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사정 거리가 있습니다. 그 범주를 넘어가면 이 요격 미사일이 힘을 상실해서 사실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. 왜? 요격 미사일이라는 것은 상대보다 훨씬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? 매우 상대가 이미 쏴서 날아오고 있을 때 매우 빨리 날아가서 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.
느리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요격 미사일이 뭐 아주 많이 뭐 몇천 킬로 날아가서 요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자,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정 거리가 200에서 250km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보세요. 주요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을 향해서 쏜다고 봤을 때 그걸 요격을 하려면 그 시설물보다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까? 뒤에서 해야 되겠습니까? 왜냐하면 레이더로 탐지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해야 되겠죠. 훨씬 뒤에서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. 서울을 만약에 지키려고 하면 서울보다 더 밑에 배치해야 됩니다. 그러면 어디입니까? 평택이나 군산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수도권을 그냥 방어를 제대로 서울을 못하고 미군 기지들, 평택 기지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면 흔히 지금 거론되는 이 TK 지역, 즉 외관이라든지 대구 지역에서 사드를 둘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보고 어디를 배치해달라 해야 되겠습니까? 한국의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삽니까? 수도권에 삽니다.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택과 수도권을 묶어서 요격할 수 있는 지역, 뭐 당진이나 군산이라든지, 군산도 좀 멉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의식을 해서 저 TK 지역에 배치하겠다. 그래서 서해에서 멀리 떨어진 데 하겠다.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요격할 생각이 없다. 아니, 중국이 한국으로 미사일 쏘면 요격을 해야지요. 뭔 의식을 합니까? 그래서 순수하게 미군 기지 방어용으로 TK 지역에 두겠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의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수도권은 그야말로 우인지경이 되는 겁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지역을 갖다가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해달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드 배치를 평택쯤으로 그 근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항상 중국을 고려해서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1조 5천억 가까운 무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부지 비용이니 부대 비용을 대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돈으로도 구입해야 될 입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국을 의식해서 배치 지역을 옮기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드 배치하려면요 확실하게 수도 서울을 지키는 쪽에 배치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배치하지 말아야 됩니다. 왜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까? 미국의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요 미국 국무부를 보고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힐러리의 이메일 3,700개를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자, 이 힐러리는 국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연히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면 넘버 2입니다. 보안 메일을 통해서 모든 메일들을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데 5만 5천 쪽 분량에 이르는 메일을요 이 보안 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쓴 그런 부분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힐러리에 대해서 이 법적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힐러리의 공개되지 않은 메일 내용을 다 공개해라. 그래서 국민들이 한번 보겠다. 이것이 과연 보안 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됐는데요. 그 소송의 결과 지금 네바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선을 앞두고 법원이 남은 메일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법원은 애초 지난달 19일까지 공개하려 했는데 국무부나 이런 미국의 행정부가 이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지금 힐러리 메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. 비밀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개인 메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알고 있는 주요한 정보나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메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넘버 2격인 인물이 사실상으로 이
중요한 이 정보들을 외부에 누설시킬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했다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화당과 일부 언론은 이 1500개가 넘는 힐러리의 이메일이 비밀로 분류돼야 되는데 힐러리가 이런 이 정보공개법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이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힐러리는 굉장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양상입니다. 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,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이 경제 전문 방송을 갖다가 성공시키면서 미국의 이 엄청난 부자죠. 억만장자인데요. 뉴욕시장을 이렇게 두 번인가 했습니다. 이분이 지금 대선 출마를 거의 할 것 같은데요.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3월쯤에 이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고, 이 경선을 통해 이 표심을 살피고 있다. 지금 경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표심을 체크하고 있다 이러는데요. 블룸버그가 이미 참모진한테 대권 계획을 쓰라고 하면서 10억 달러, 1조 2천억을 쓸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자, 이 블룸버그는 미국의 대선이 지금 거기에 나선 주자들이 지나치게 따분하고 특색도 없고 한마디로 무기력한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자, 이 블룸버그의 이 정치 자문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30%를 블룸버그를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자는 26%, 독립무당파 지지자는 40%로 제3후보, 즉 블룸버그를 사실상 기대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. 블룸버그 지금 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서 후보가 약체들이고 아웃사이더 반란이 일어난다 보고 자기도 사실 아웃사이더 계획인데 이걸 좀 낚아채워 보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돈 많으니까 뭐 한번 해볼 만도 하겠습니다.